선생님, 입냄새가 심하다고 손주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입안이 까끌거리지 않아요. 계절만 바뀌면 목이 아파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도대체 무슨 방법이길래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입속이 더러우면 그 세균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심장병, 당뇨, 심지어 치매까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입안은 우리 몸 면역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이런 입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인데요. 치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입 건강은 물론 전신 건강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김경훈 박사, 40년 넘게 노인 건강만 연구하고 지켜본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음식간 맞출 때만 쓰는 조미료로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소금 하나로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바꿔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건강한 노후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을 단순히 음식에 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에 섞어서 제대로 사용하면 소금 속 미네랄이 위험한 입속 박테리아를 죽이고 조직 치유를 빠르게 하며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 면역 체계까지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이 방법을 수년 동안 써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민간요법 수준이 아닙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청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도 도와줍니다. 따뜻한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잇몸의 혈류순환이 증가하고 마치 전쟁터에 지원군이 도착하는 것처럼 붓기로 인한 과도한 체액을 밖으로 끌어내며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통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잇몸이 약해지면서 세균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하루에 단 몇 분 소금물로 가글하는 습관만으로도 구강 환경을 개선하고 감기의 초기 증상을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입과 목은 외부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길목이에요. 이 부위를 청결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입안의 세균이 단순히 치아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실제로 구강세균을 유발하는 균이 심장질환이나 뇌염증과 연결된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잇몸 염증이나 박테리아 과다 상태가 혈류로 들어가면 심장질환, 인슐린 저항성, 심지어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바로 전신 염증의 시작이 입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면 이러한 박테리아 집단을 미리 조절할 수 있어 전신 질환의 시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입안을 우리 몸 면역 시스템의 현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더럽게 놔두면 침입자가 들어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소금물은 그 문을 깨끗하고 안전하고 튼튼하게 유지해 줍니다. 필요한 건 딱 이것뿐입니다. 깨끗한 소금 반 티스푼을 따뜻한 물 한 컵에 잘 섞어서 입안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 헹구고 가글하신 후 뱉어내세요. 목이 답답할 때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아무렇게나 따라하다 보면 오히려 입안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의 양입니다. 너무 짜게 만들면 입안이 따갑고 건조해지고 반대로 너무 연하면 살균 효과가 떨어져 그냥 물로 헹군 것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그리고 찬물은 점막을 수축시키고 너무 뜨거우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소금 각을 하는 법 꼭 기억하세요. 소금물을 만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 100ml에 소금 3g 정도만 넣으셔야 합니다. 사람 체온 정도의 물이 가장 좋아요. 또 한 가지, 가글은 입만 헹구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입속 세균은 목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기 때문에 소금물이 목에도 닿도록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서 가글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를 닦는 건 청소, 목까지 닿게 하는 건 방역의 의미로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글 후엔 바로 음식을 드시지 말고 최소 20분 정도 입안에 보호막이 자리 잡을 시간을 주세요. 그럼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요? 사실 깨끗한 소금이라면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일반 소금, 죽염, 히말라야 소금 등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단, 향이나 색,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소금은 피하세요. 맛소금은 안 됩니다. 죽염이나 히말라야 소금이라면 더 좋겠지만 집에 있는 꽃소금이라 써 있는 염화 나트륨 99% 정제 소금도 충분합니다. 굵은 소금은 잇몸을 긁어 상처를 낼 수 있어요. 반드시 곱게 간 소금을 물에 잘 녹여 사용해 주세요. 가글은 언제 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가글입니다. 자는 동안 침 분비가 줄면서 입안이 세균에게 점령당한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전 밤에 가글은 밤새 입안이 건조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는 걸 대비하는 야간 경비 같은 존재예요. 단, 양치질을 먼저 하고 가글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소금물만으로는 음식물 기름때를 제거하지 못하니 치약과 병행하셔야 합니다. 입안에 상처가 있을 때는 통증이 심해질 수 있으니 피해 주세요. 이럴 때는 소금물 대신 구강청결제를 사용하거나 주치의와 상의하실 것을 권장드릴게요. 외출 후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공간에 다녀왔다면 손 씻기만큼이나 입안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몸 상태에 맞춰 가글을 변형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따끔거린다면 생강즙을 넣어보세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목의 붓기와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금물에 생강즙을 아주 소량, 딱 한두 방울만 섞어 가글해 보세요. 감기 기운이 자주 느껴지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생각되실 때 소금물에 프로폴리스를 한 방울 더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프로폴리스는 덜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항균 물질인데 목이 간지거리거나 몸이 으슬으슬할 때 큰 감기로 번지는 걸 막아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항상 소량으로 해야 합니다.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 않고 오히려 점막이 민감하신 분들은 자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작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입안을 헹구는 작은 습관 하나가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감기를 멈춰주고 충치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 2분에서 3분 투자하는 작은 습관이 입안부터 위장까지 건강 흐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소금물 한 컵의 힘,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해 보실 분들 댓글 남겨주세요. 입 안 건강이 곧 전신 건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